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 조치를 예고했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불법 체류자 신속 추방 확대 조치 시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어젯밤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면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차단되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뉴욕시 표준시험에서 올해도 아시안 학생들이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입니다. 양국은 다음 달 고위급 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또 다른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9월 1일 추가 관세 확대 방침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수입품 7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자동차 등 5,078개 품목의 5에서 10%의 추가 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 차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에 또다시 나선 것은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로 나눠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처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대응해 다자 무역체제와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중국 해관법과 대무역법, 수출입 관세 조례의 근거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9월 워싱턴에서 13차 고위급 협상이 예정되어 있지만 별다른 합의점 없이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 12월 15일이면 미국은 총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일반 관세 외 보복성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총 1,850억 달러의 미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필요 없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고 원자재와 국채 수익률도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트위터에 우리나라는 어리석게도 수년간 중국에 수조 달러를 잃었다며 그들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비율로 우리의 지적 재산을 훔쳤고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없다면 훨씬 더 잘 살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수십 년간 벌어들이고 훔친 엄청난 돈은 중단될 것이고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응 조치에 오늘 뉴욕 증권시장은 폭락장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623.34포인트 폭락했으며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도 각각 75.84포인트와 239.6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석유와 구리 등 원자재와 미국 국채 수익률도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에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신속 추방 확대 조치 시행을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과 LA 유니온 델 퓨블로 엔테로, 위카운트 등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신속 추방 확대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주 등 17개 주와 워싱턴 DC도 법원에 법정 소견서를 제출하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속 추방 확대 조치는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미국 입국 2주 이내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변경해 국경 100마일 이내 제한을 삭제하고 단속 대상도 입국 2주 이내에서 2년 이내 불체자로 대폭 늘렸습니다.
단속된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서 거주한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견서에서 신속 추방 확대 조치로 뉴욕주 450만 명을 포함해 미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의 이민자가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치로 30만 명가량의 이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자유연합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어젯밤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면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차단되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의심스러운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버겐 카운티 폭발물 처리 부대가 현장에 출동하면서 먼저 어퍼 레벨의 교통이 통제되고 이어서 10시 20분쯤에는 로우 레벨까지 브리지 전체의 양방향 교통이 차단됐었습니다. 포트 오토리티 대변인은 다리 상층부에서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돼 조사를 위해 차량 통행을 차단했다고 밝혔고 정확히 어떤 물체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어제 저녁 10시 44분쯤 트위터를 통해 의심스러운 장치라 말하며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피해 차량 운행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리지는 경찰에 의해 안전이 확인된 후 10시 50분쯤 로우 레벨 통행이 재개됐고 약 30분 후인 11시 20분 어퍼 레벨까지 양방향 통행이 정상을 찾았지만 1시간 이상 교통이 통제되면서 브리지 양방향으로 95번 도로는 물론 인근 도로까지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 차단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지 차 안에서 대기하라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장시간 차량에 갇힌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장시간 대기하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시 주택국이 17개 아파트에 입주할 총 67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아틀란틱 애비뉴에 들어설 아테나 아파트는 스튜디오 55가구, 원베드룸 32가구, 투베드룸 22가구, 쓰리베드룸 5가구 등 총 114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마감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의 133 머서럴 애비뉴 아파트는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유닛에 입주할 2개 가구를 모집하고 있으며 마감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브롱스 크로토나 팍 이스트의 캠퍼스 3 레지던스는 328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저 $331의 렌트를 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마감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퀸즈 자마이카의 웩스 18 아파트는 입주자 6가구를 모집하고 있으며 마감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지원은 뉴욕시 주택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가 아파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서가 필요할 경우 주소가 적힌 봉투를 동봉해 봉투 뒷면에 코리안이라고 영어로 적어 각 아파트 입주 지원서 관리기관에 발송하면 됩니다. 뉴욕시 표준시험에서 올해도 아시안 학생들이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시 표준시험 합격 비율은 전체적으로 상승했지만 합격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더 향상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은 어제 회견을 열고 뉴욕시 전체 표준시험 합격 비율이 다소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 아시안 학생들은 올해 영어시험에서 67.9%가 합격선인 레벨 3.4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수학도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오른 74.4%가 합격했습니다. 아시안 다음으로는 합격 비율이 높은 백인 학생의 경우 올해 영어, 수학 두 과목에서 66.6%가 합격했습니다. 히스패닉 학생은 영어에서 36.5%, 수학에서 33.2%가 합격했고 흑인 학생은 영어 35%, 수학은 28.3%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어 시험에서 지난해 46.7%보다 0.7%포인트 늘어난 47.4%의 학생이 레벨 3.4를 받았으며 수학은 지난해의 42.7%보다 2.9%포인트 증가한 45.6%가 합격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무상 프리K 등 조기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학생들의 높은 학년에 진학한 후에도 좋은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지만 표준 시험에 합격하는 뉴욕시 학생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더 향상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센서스국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 지출은 25,199달러로 미국 전역 공교육 시스템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허드슨 강에 발암물질을 방류해 수질을 악화시켰지만 연방환경보호청이 이를 눈감아줬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제너럴 일렉트릭 공장이 130만 파운드에 달하는 발암물질인 폴리염화 비페니를 허드슨 강에 방류한 뒤 수질 정화를 위한 조치를 약속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그러나 연방환경보호청은 지난 4월 제너럴 일렉트릭이 문제없이 정화 작업을 했다는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환경보호청이 GE에 발행한 인증서를 철회할 것과 수질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추가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선출직 공무원으로 허드슨 강과 주변 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뉴욕주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GE 공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폴리염화 비페니를 허드슨 강을 통해 버렸는데 환경보호청은 이로 인한 환경 변화를 측정 평가하고 지난 2015년부터 방류를 중단시킨 후 오염된 강물의 수질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뉴욕주의 이 같은 요구에 GE 마크 비한 대변인은 허드슨강 정화를 위해 지금까지 17억 달러를 지출했다며 허드슨강 상류 지역 99%는 요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폴리염화 비페닐은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50세 미만 여성과 어린이들은 GE 공장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잡은 물고기는 먹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별 고속도로 효율성에 관한 조사에서 뉴저지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도 45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습니다. 비영리 정책연구소인 리즌 파운데이션이 각 주의 고속도로 운영 상태,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 도시 혼잡도 등 13개 항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전국 50개 주 중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근교 도로 포장 상태 부문에서 1위를, 최저 사망률 부문에서 4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고속도로 관련 지출액, 고속도로 유지 관련 지출액, 도시지역 교통 혼잡도 등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뉴욕주 역시 이번 조사에서 45위를 기록하면서 최하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저 사망률 부문은 5위에 올랐지만 도시지역 혼잡도, 전체 고속도로 관련 지출액, 고속도로 유지 관련 지출액, 도시지역 도로 포장 상태 등 8개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고속도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주는 노스다코타로 도시지역 도로 포장 상태 1위, 고속도로 유지 관련 지출액 3위 등 항목 전반적으로 상위권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에 비해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주는 버지니아로 27위에서 2위로 25계단 상승했는데 버지니아는 교량의 구조적 결함 문제를 해결한 것이 순위 상승에 가장 큰 요인을 차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가정의 절반 가까이가 카드 빚을 갖고 있으며 빚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재정 전문 사이트 밸류 펭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구당 크레딧 카드 빚은 5,700달러이며 뉴요커는 이보다 3,000달러 이상 많은 평균 8,764달러로 전국 8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크레딧 카드 정보 전문 사이트 컴페어 카드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를 소지한 뉴요커 5명 중 1명은 $10,000 이상의 크레딧 카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재정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50,000 이상도 전체의 1%나 됐습니다. 뉴저지주의 가구당 평균 크레딧 카드 빚은 $9,454로 뉴욕보다 많았습니다.
또 밸류 펭귄은 미국 가구의 41.2%가 크레딧 카드 빚을 지고 있으며 남성은 평균 7,407달러, 여성은 평균 5,245달러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5세에서 54세가 평균 9,096달러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 노인 세대가 5,638달러로 가장 적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의 크레딧 카드 빚이 평균 7,948달러로 가장 많았고 한인 등 아시안의 빚이 9,660달러로 뒤를 이었으며 히스패닉은 6,469달러, 흑인은 6,172달러였습니다. 밸류 펭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평균 크레딧 카드 빚이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13,04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11,546달러를 기록한 와이오밍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 연령을 17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오늘 예비선거와 보궐선거 투표 연령을 현재 18세에서 17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찬성 57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세부터 유권자 사전 등록을 허용하지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예비선거와 보궐선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내년 3월 치러지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한편 이미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18세 생일이 일반 선거 이전에 치러질 경우 미리 예비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15분쯤 LA 다운타운 오가와 산 줄리안 스트릿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2명을 포함해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여성으로 사건 당시 한 남성과 이동 중이었으며 SUV에 타고 있다 총을 쏜 후 산 줄리안 스트릿 남쪽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부상자들은 현재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지난 20일부터 취업 3순위에 배정됐던 연간 영주권 쿼타가 모두 소진되면서 영주권 발급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고 이민변호사협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 영주권을 수속 중인 신청자들은 우선 수속 일자와 관계없이 2019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미국 내는 물론 해외 주재 미 대사관에서도 취업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터뷰는 진행됩니다. 연방정부는 롱알랜드 뉴 하이드팍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 씨를 상대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로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일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원금 2334달러 76센트와 누적 이자 11,982달러 7센트 등 총 32,316달러 83센트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4.66%로 매일 2달러 59센트씩 늘어납니다.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실에 따르면 21일 오전 7번 전철이 지나는 퀸즈 우드사이드 인근 52 스트리트역 철교 선로에 설치돼 있던 쇳조각이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도로변을 지나던 행인이 없어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TA는 지난 7월 퀸즈 우드사이드역 등 4개 역 주변을 대상으로 보호망을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전철 역사의 노후화 상태에 따라 보호망 확대 설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와 인근 지역의 우체통을 뒤져 45만 달러 상당의 체크를 훔친 패터슨의 20대 남성 4인조 중 페르난도 산티아고 등 3명을 체포했으며 도주 중인 로드리게스 산체스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버겐, 모리스 카운티 등 우정국 우체통에서 45만 달러 상당의 체크를 훔쳐 다른 계좌로 24시간 내에 입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은행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영상 17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가끔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